다음은 유광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안정열 의원님, 유원영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재정 이유로는 안성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안성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 2쪽의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주서는 4쪽에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약 555억 원이고 조례안 사전 예고 기간은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국가 등 다른 지원에 따른 공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유순덕 안정총괄 관장님께서는 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유승덕입니다. 예, 동일 유사 재난 발생 시 지급일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 제2조 지급 기준일을 명시함이 합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누구 휴대폰인데 이게 계속 진동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산사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저한테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례는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또 시행규칙 세부 사항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 사항을 정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27일 날 바로 발의 등록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 어차피 이 조례는 긴급하게 만들어진 조례이고 또 근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발표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일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26일 날도 마찬가지고 의견도 조율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조례안이 있는가
확인했고요. 없어서 27일 날 발의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20만 원을 주로 30만 원으로 명시된 적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서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조례안에 20만 원씩 주자고 누가 이게 했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선출직에 나오신 분들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유추해석할 뿐이고요. 제가 그 검토 보고서도 봤습니다. 20만 원씩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20만 원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조례안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얼마씩 주자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세심히 좀 꼼꼼히 살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이 조례안은 갑자기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조례안도 급주해서 만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전제 말씀했지만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지급하는 데 동참하자 그런 차원으로 인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 30만 원씩 주자고도 제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꼭 이게 뭐 얼마 주자 했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는데 그건 본인들끼리 누구하고 얘기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조례 안에서 얼마 주자고 한 적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조례 발의 등록 과정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일 날 이게 조례 등록이 2건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 논의했다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뭐 기자회견까지 하기도 저는 그 사실도 몰랐는데요. 추후에 안 사실이지만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접근했으면서도 발의 등록한 의원한테는 왜 그러면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7일 날 조례안의 발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 발의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안정열 부의장님이나 우리 이원영님이나 저나 이 조례안은 어차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당을 떠나서 의원들끼리 통합조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기다렸는데 답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제 의회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조례안을 뭐 황기택 우리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아마 직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떤 우리 부의장님에 대한 어떤 그 의사 표시이고 두 번째 이제 예산 추계 문제인데 이거는 뭐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하면서 예산 추계가 들어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산 추계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 왜냐하면 우리 안성시 순세계 잉여금 플러스 예비비 플러스 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그쪽에도 기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줘도 우리 안성시 재정 입장에서 무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올린 거고 월요일 날 우리 간담회 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부시장님께서 한 얘기입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했고 한국당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이렇게 두 양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중간에 25만 원이라고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간담회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조례 발의일이죠.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사실 뭐 우리 대표위원님도 계시지만은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또 의회 부의장이고 또 의장님께서라도 이거는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좀 논의를 그날 뭐 이렇게 시간도 없고 하지만은 그런 논의를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또 어찌됐든 간에 그날 금요일 날 또 그런 뭐 의견을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부의장님께서는 의견 전달을 하신 거고 우리 대표위원님께서는 의견 전달을 못 받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간담회 끝났을 때 월요 간담회가 끝나고 또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오늘 금요일인데 며칠 동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우리 의회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의장님께 제안을 드려서 자 이것은 정말 이렇게 양쪽에서 두 분의 뭐 저도 대표 발의자지만은 당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조례안을 상정한 사람이지만은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다. 이거는 당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조례를 양조례를 폐지해서 다시 수정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 25만 원 지급 안에 대해서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환영한다라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부시장님, 그다음에 의장님, 또 우리 부의장님 이렇게 의회가 이런 재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당을 떠나서 이렇게 상생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 코로나19 전국을 어떤 헤쳐나가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힘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월요일 날 의장님한테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례안은 27일 날 그 입법리가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계셨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뭐 20만 원 이상 얘기했는데 뭐 30만 원 주자고 하신 분인데 결론적으로 이걸 근거를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 것인지 근거를 만들지 봐도 안 주자고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주자 하는 데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지원 근거 없으면 못 주는 거고 본인들도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분명히 그 의원 발의 등록된지 알고 있으면서 냈다는 것은 그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2016년도인가 그 생활임금 조례 그 제가 먼저 등록을 했는데 그때 김지수 의원님이 자기도 준비하고 있다고 등록한다고 해서 사실 그때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시간에 임박해서 지금 내신 거 맞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세요. 이거 30만 원 주자고 하시는 거지. 그것 맞죠? 근데 자꾸 이 조례를 가지고 자꾸 브레이크를 걸으면 결국 40만 원을 주자는 것이 진실인 거 아닌가 저는 헷갈립니다. 그 진정으로 주기 바란다고 하면 있잖아요. 조례를 수정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올라오는데 문 폐지하고 문 다른 뭐 대안 발의한다고 생각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재난 기본소득을 시민들한테 주지 말자고 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수정 가결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 경기도 그 재난 그 기본소득 조례안을 그 근간 조례안을 두 가지 올려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라도 바로 이해가 됐으면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30일 날 지나서 또 몇몇 의원님께 모여서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정말 안타깝고 제가 유감스러운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27일 날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날이고 이거 당연히 이 조례안은 경기도 재난기본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성시도 이제 이 조례안을 우리도 만들게 된 건데 이 조례안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 우리 한기택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뭐 네 분이 지금 공동 발의를 하셨는데 네 분이 이렇게 공동 발의를 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의도인지 미래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조례안을 30만 원으로 해서 상정을 했다. 막 이것은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의원님의 추측이실 뿐이지 그렇지가 않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 왜? 이것은 막 우리 유원영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원래 집권당인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당대표님이 한번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필요하고 시기가 이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막 이런 제안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조례안은 의장님이 좀 나서셔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고수적으로다가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제안도 은근히 기다려 봤는데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날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뭐 황진택 의원님 직접 말씀을 못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여튼간에 뭐 직접 전화로 안 한 게 제가 볼 때는 뭐 부의장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은 직원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 전달을 그렇게 받았으면은 분명하게 그때라도 저는 뭐 그러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얘기가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거고 우리가 뭐 비용을 30만 원을 주자. 막 이것은 뭐 이렇게 뭐 이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예산 파악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의원들 간에만 논의할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 후보라든가 국회의원 후보라든가 이 캠프에서 다 같이 이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또 조례안에 이거를 비용 추계를 하게 돼 있다라고 또 그런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비용 추계를 해서 이 정도면은 우리 안성시 재정에 압박을 받지 않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해서 올린 거고 옛날에 6대 때 뭐 생활안전조례 뭐 이렇게 김지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6대 때도 사실 의원님들 간에 조례 같이 한 거 많습니다. 당을 떠나서 왜 어떤 의원님들이 이거는 뭐 정당 차원에서 조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조례는 뭐 2분이 올릴 수도 있고 3분이 올릴 수도 있고 5분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조례가 같은 조례가 2개가 올라왔다. 또 이러면은 그 자리에서 합의해 가지고 같이 공동 발의하는 걸로 한 적이 더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저는 제가 6대 때 의정 경험도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의원들 간에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통합조례로 가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자꾸 똑같은 말이 계속 답변과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양쪽 얘기를 잘 들었고 어떤 이 두 번째 안 내신 분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첫 번째 내신 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잠시 정리를 하죠. 저기서 정리하도록. 네. 한 가지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디 갔어요? 담당관 어디 갔어요? 가셨네? 그러면 여기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냥 매일 그냥 우리 집행부에다 질타를 하는 그 말씀인데 지금 이거대로 하면은 이게 지금 언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탄력적으로 뭐 한다는데 그러면 야중에도 다 우리 모든 예산이 다 탄력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이거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잘 얘기해야 돼도 정책기획 담당이 가셨는데. 이제 뭔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유광철 의원 대표 발의신의 관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